행복한 라디오. 옛날 이야기. 무인도의 6사람.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며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아침 해가 동력 수평선에 떠오르자 언제 풍랑이 일었느냐는 듯 잠자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해변에 부서진 배 조각들이 널브러졌고 판자와 부러진 돛을 잡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사람들이 기진맥진 해변에 쓰러져 있다가 하나둘 일어났다. 강진에서 24명이 탄 배가 난파되며 목숨을 건진 사람은 단 6명밖에 되지 않았다. 여인도 한 사람 있었다. 남자 5과 여자 1. 그들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자는 목을 놓아 울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선장이 해변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 우리가 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만만찮을 거요. 해변에 떠다니는 자네 중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모두 건져 올립시다. 특히 먹을 것은 쌀 한 톨이라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포에 벌벌 떨던 남자들이 일제히 바다로 들어가고 여자는 첨벙첨벙 옷가지를 챙겼다. 그 와중에도 남자들의 시선은 바닷물에 착 달라붙은 여자의 몸매에 쏠렸다. 몸의 굴곡으로 봐서 30대 초반이요. 차림새나 얼굴을 봐서 사대부가의 맏며느리 같은 귀부인이다. 처서가 지난 초가을이어서 저녁 나절이 되자 서늘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오후 내내 젖은 부싯돌로 애를 쓰던 선장이 마침내 불을 만들었다. 바닷가 널쩍한 바위 위에 불을 피우고 6이 빙 둘러앉아 건져 올린 물통의 물과 육포로 저녁을 때우고 하룻밤을 새웠다. 이튿날 선장이 섬을 한 바퀴 돌아오더니 이 무인도는 보잘것없는 섬이요. 이제 건져낸 식량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하오. 구조선이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를 일이니 다 힘을 합쳐서 살아갈 궁리를 해봅시다. 라고 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무인도에선 우선 물을 찾는 게 급선무다. 남자 5이 섬을 샅샅이 뒤져 운 좋게 옹달샘도 찾고 선장은 동굴도 찾았다. 바닷물에 젖은 쌀로 밥을 해먹고 나자 모두가 정신을 차렸다. 마른 풀을 모아와 동굴 바닥에 깔았다. 선장이 자연스럽게 두령이 돼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갔다. 기역자로 꺾어진 동굴은 꽤나 깊어 얼추 30자는 됐다. 맨 끝에는 홍일점 화전댁이, 입구 쪽에는 남정네 넷이, 그리고 꺾어진 중간에는 화정댁을 지키기라도 하듯 두령인 선장이 자리 잡았다. 선장만 돌아앉으면 화정댁은 마음대로 옷을 벗고 입을 수도 있게 칸막이가 된 셈이다. 선장은 건져 올린 그릇 중에서 하나를 골라 화정댁 요강으로 마련해줬다. 어느 날 정사범은 찬 바닷물 속으로 자맥질을 해 소라 12개와 전복 1개를 따왔다. 전복을 선장에게 바치자 선장이 먹기 좋게 칼질을 해서 화정댁에게 건넸다. 먹을거리는 모두 동굴 끝 화정댁 방에 두고 선장이 통제했다. 선장이 안동소주 호리병 하나를 꺼내
삶은 소라 안주에 남정네 다섯이 술판을 벌였다. 청나라로 가던 무역선의 승객 네 사람은 모두 점잖아서 술자리는 화기애애했다. 하대인은 청나라에 경면주사를 사러 가던 길이요. 이진사는 유학을 공부하러 가던 학자요. 정의원은 침수를 배우러 가던 의원이다. 소라와 전복을 따온 정사범은 태극권을 배우러 가던 무술인이다. 김대감의 셋째 며느리인 화정댁은 당나라 왕실에서 새어나온 비치 놀이개를 사러 가던 길이다. 그날 밤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잠에 빠졌는데 선장과 화정댁은 끝없이 얘기꽃을 피우다가 화정댁이 흐느끼고 선장이 달래는 듯 하더니 남은 술을 또 마시는지 캬 소리도 났다. 파도 소리에 깨끗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선장이 우리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판에 체면은 무슨 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부스럭거리다가 숨소리가 가빠지고 호실댁의 자지러지는 감창소리도 파도소리와 뒤엉켰다. 입구 쪽의 네 사람은 자는 척은 했지만 한 사람도 자지 않고 귀를 세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네 사람의 시선은 일제히 화정댁과 선장에게 쏠렸다. 무슨 일들 있었어? 선장은 뻔뻔한데 화정댁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정사범. 물을 떠와서 아침을 지어야 할 것 아니야. 선장이 명령조로 말하자 두 손을 허리춤에 놓은 정사범이 두 눈을 가늘게 뜨고 참, 내가 당신 하인이야. 오늘은 당신이 한번 해봐. 하고 소리쳤다. 정사범이 달려들자 선장은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며 말끝을 흐렸다. 정사범은 젊은 데다 무술이 고수라 멱살잡이라도 하면 일합에 선장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질 것은 뻔한 일이다. 위풍당당하던 선장의 위엄이 쥐구멍 속으로 처박힌 셈이다. 바닷물이 차가워졌는데도 정사범은 자맥질을 해서 전복을 따내고 문어도 잡아 올렸다. 바위가 병풍 두른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정사범이 바다에서 나오자 따뜻하게 데워서 김이 나는 물수건으로 벌거벗은 정사범의 알몸을 닦아주는 사람은 화정댁이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바위가 산방을 막아주는 멍석 한 장만한 백사장에 화정댁 치마를 펼쳐 깔고 아랫도리만 가린 정사범과 속치마만 걸친 화정댁이 전복과 문어 안주에 잔을 부딪혔다. 선장이 정사범의 도전에 꼬리를 내림으로써 두령으로서 권위를 잃자 홍일점 화정댁은 티가 나게 정사범에게 기울어졌다. 바닷가 병풍 바위 속 한평 남짓한 백사장이 그들의 뜨거운 미래 장소가 되었다. 정사범은 더는 자맥질을 하지 않았다. 물은 더 차가워졌고 전복과 소라는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따기 어려운 것보다는 화정댁에게 더 호감을 사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오나 그것은 정사범의 오판으로 드러났다. 화정댁이 정사범의 병풍바위 동행 요청을 거부했다. 정사범이 다시 바다에 들어가 깊이 잠수하여 전복을 따서 화정댁에게 바치자 화정댁이 움직였다. 화정댁의 속내가 다 드러났다. 선장을 두령자리에서 끌어내린 정사범의 사나이다움보다 전복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하루에 100리를 헤엄칠 수 있다는 노루 한 마리가 이 무인도에 들어왔다. 옹달샘 옆에 잠복해 있다가 노루를 잡은 사람은 선장이다. 그날이 추석날이었다. 그날 밤 6사람은 배가 터지게 육식을 하고 안동소주를 2호리병이나 마시며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른 동굴 밖으로 나온 선장이 바닷가에서 소피를 보고 바지를 추스르는데 화정댁이 따라 나와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말도 필요 없이 똑바로 병풍바위로 가서 훌훌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던지고 한 대 뒤엉켰다. 거의 한 달 만에 화정댁의 음호를 다시 뚫은 선장은 감격했다. 살아서 돌아갈지 이 무인도에 뼈를 묻을지 모르는 깜깜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남정네들의 종족 보존 본능을 자극했다. 체면이고 뭐고 던져버린 발정난 수컷 5은 오로지 화정댁의 치마 벗길 궁리만 했다. 정의원이 절벽 사이에서 백하소를 캐와 화정댁에게 바치자 그녀는 눈짓을 보냈다. 정의원이 먼저 병풍바위에 가 있자 화정댁이 뒤따라왔다. 한바탕 거친 일합을 치르고 정의원이 바지를 추스르며 동굴로 돌아가자 화정댁은 나른한 몸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지난 일을 생각했다. 남편이란 작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치마를 벗기며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요즘 저승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방방 뛰겠지 하며 키득키득 웃었다. 동굴 속에 질서가 잡혔다. 절대 권력을 움켜잡은 사람은 화정댁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옥문에서 나왔다. 화정댁은 여왕벌이요. 남정네 5은 일벌이다. 동굴의 기역자로 꺾어진 지점에 마른 풀잎을 쌓아 칸막이를 만들고 작은 문은 난파선의 판자로 만들었다. 기역자 동굴이 방 2개로 나뉘었다. 안방은 여왕벌이, 문간방은 일벌 5이 오글오글 비좁게 살았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쌀이다 육포다 소금 고추장 등 난파선 잔해에서 건져낸 식량은 안방의 화정댁이 차고 앉았다. 곡간 열쇠를 찬 셈이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자 바깥 날씨가 싸늘해졌다. 달콤한 섬다래를 한 바가지나 따온 이진사에게 보답하려고 병풍바위로 가려던 화정댁은 그를 제 방으로 불러들였다. 감창이 옆방으로 좀 새어나간들 그게 대수리야. 서로 그렇고 그런 걸 다 아는 사실인데 일벌들이 여왕벌로부터 하룻밤 선택받으려면 먹을 것을 구해 바치는 것뿐인데 북풍 한설이 몰아치니 척박한 무인도에서 구할 것이 없었다. 상강 때 섬다래를 얻어먹고 시해를 내린 후 보름이 지난 입동까지 아무 곡물이 들어오지 않자 화정댁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곡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해를 베풀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다. 어느 날 밤 화정댁은 정사범을 제 방으로 불러들였다. 정사범이 화정댁 방문을 빠끔히 열고 머리만 들이민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날이 추워 자맥지를 못해요. 정사범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정댁이 정사범의 상투를 잡아당겼다. 아이, 누가 전복 따오래? 화정댁이 정사범을 덮쳤다. 힘들게 일을 치른 정사범에게 화정댁이 육포와 볶은 콩을 주자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허허, 상황은 역전이 되었다. 먹을 것을 받고 치마를 벗던 화정댁이 먹을 것을 주고 바지를 벗겼다. 점점 줄어드는 양식에 밥그릇도 줄어 모두가 줄임배를 움켜잡고 목숨만 이어가는 판이라. 종족 보존 본능은 쑥 들어가고 자기 보존 본능만이 할딱거렸다. 외딴 무인도에는 눈이 덮이고 삭풍은 귀를 도려냈다. 양식은 바닥을 드러냈다. 하루 한 끼 밥 3숟갈이다. 식량 통제권을 쥔 화정댁은 아직도 오동통했지만 수컷 넷은 피골이 상접해 반송장이나 다름없고 그나마 사람 몰골을 한 정사범은 화정댁에게 사육당하고 있었다. 결국 정사범도 길게 가지 못하고 내팽개쳐졌다. 망망대해 무인도가 말없이 북풍 한설을 맞고 있었다. 강진현 전라병영에서 수색 군선을 풀었다. 연기를 보고 군선이 배를 대어 동굴로 들어왔다. 비쩍 마른 남자 5이 벌레처럼 기어 나오며 한사코 수군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려는 걸 막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군들이 꺾어진 굴 속으로 들어가다가 놀라서 자빠졌다. 바닥에는 뼈가 흩어져 있고 소뚜껑을 열자 아직도 팔 하나가 남아 있었다. 최후의 생존자 5을 구출해 강진으로 돌아간 수색군선 선장은 이렇게 보고했다. 무인도에 표류한 5사람만이 살아남았고 여자 하나를 포함한 19사람은 난파선과 함께 수장됐습니다. 최후의 생존자는 모두 5사람이네요. 즐거운 감상 하셨나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